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더그라운드 TV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국적으로 트럼프가 50.5%, 해리스가 47.8%를 얻고 트럼프가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 7개 주 모두를 이겨 선거인 수 트럼프 301석, 해리스 226석을 얻어 트럼프가 47번째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미국 모든 여론조사는 트럼프와 해리스가 초경합으로 예측했으나 선거 결과는 트럼프가 쉽게 이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11월 둘째 주 공표된 전체 평균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이 21.4%, 부정이 74.3%로 나타났으나 MBS 조사는 긍정이 19%, 부정이 74%이고 한국갤럽은 긍정 17%, 부정이 74%로 나타나 긍정평가가 2주째 10%대 후반에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 평균은 국민의힘이 30.0%, 민주당이 39.5%, 조국혁신당이 8.2%, 개혁신당이 3.5%로 나타났으나 MBS 조사는 국민의힘 29%, 민주당 32%이고 한국갤럽은 국민의힘이 29%, 민주당이 36%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2.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9%로 17.8% 차이가 납니다. 먼저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조사하여 11월 둘째 주 공표된 여론조사는 총 10건이 있었는데요. 여론조사 주간 평균에는 여론조사 꽃 이건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공표된 여론조사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 조사,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앙일보 의뢰로 한국갤럽 조사,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리서치뷰 자체 조사,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오마이뉴스 의뢰로 KSY 조사, 11월 4일부터 5일까지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 공정조사, 11월 4일부터 5일까지 토마토뉴스 의뢰로 미디어토마토 조사, 11월 4일부터 6일까지 MBS 자체 조사, 11월 5일부터 7일까지 한국갤럽 자체 조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법으로 MBS와 한국갤럽은 세계 통신사가 제공한 가상번호를 표본의 틀로 하여 RDD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CATI로 조사했고, 나머지 여론조사는 RDD 방법으로 표본의 틀을 추출하고 이 표본의 틀에서 다시 RDD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해 기계음인 ARS로 조사를 했는데요. ARS 조사 응답률은 2%대이고 이고 CATI 조사 응답률은 10%대로 CATI 방법이 더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8건 여론조사 중에서 리얼미터와 중앙일보가 의뢰한 한국갤럽에서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항목을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이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조사만 제외하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 긍정이 21.4%, 부정이 74.3%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긍정평가가 높게 나온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공정으로 긍정 26.9%, 부정 70.7%이고 가장 낮게 나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긍정 17%, 부정 74%입니다. MBS 조사는 긍정 19%, 부정 74%로 나타났는데요. ARS로 조사한 결과는 20%대 초반이고 CATI로 조사한 결과는 10% 후반으로 나타나 ARS 조사가 CATI 조사에 비해 긍정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지역별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보수지역인 대구 경북에서 긍정이 23%, 부정이 63%이고 서울은 긍정이 17%, 부정이 73%, 인천 경기는 긍정이 14%, 부정이 77%, 대전, 세종, 충청은 긍정이 18%, 부정이 70%로 대전, 세종, 충청이 지난주에 비해 긍정이 11% 하락했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인 연령별 70대에서도 긍정이 34%, 부정이 50%로 지난주보다 긍정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긍정 47%, 부정이 44%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운영 평가 추이를 보면 금년 4월 총선 이후 20%대 초반으로 하락한 후 5월 둘째 주부터 8월 넷째 주까지 20%대 후반 지지율을 보이다가
8월 다섯째 주부터 20%대 초반으로 하락한 후 11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연속 10%대 후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과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긍정평가는 외교가 23%로 가장 높고 경제 민생 9%, 주간 소신 7%, 결단력 추진력 뚝심이 6% 순이고 부정평가 이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 19%로 가장 높고 경제 민생 물가 11%, 소통 미흡 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 평균을 보면 국민의힘 30.0%이고 민주당이 39.5%, 조국혁신당이 8.2%, 개혁신당이 3.5%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9.5% 높으나 전화면접 조사를 한 MBS는 국민의힘 29%, 민주당 32%로 나타났고 한국갤럽은 국민의힘이 29%, 민주당이 36%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별로 보면 ARS 조사를 한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 29.4%, 민주당 47.1%로 17.4% 차가 나고 미디어토마토는 국민의힘 27.2%, 민주당 50.5%로 23.3% 차가 나 평균 편차가 오차범위 밖에 민주당 쪽으로 높게 나타나고 여론조사 공정은 국민의힘 37.7%, 민주당 33.3%로 국민의힘이 4.4% 앞서고 있어 평균 편차가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보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CATI 조사가 ARS 조사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 유리하게 나타납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는 중앙일보가 의뢰한 한국갤럽과 여론조사 공정 한국갤럽 자체 조사에서 실시했는데요. 평균을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9%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2.7%로 이재명 대표가 17.8%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 차이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보수표 분산으로 보입니다. 한국갤럽 자체조사 대통령 적합도는 한동훈 14%, 이재명 29.0%, 조국 5%, 홍준표 4%, 오세훈 3%, 이준석 3%, 김동연 2%, 김문수 1%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세계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와 RDD 방법으로 추출한 표본의 틀을 만들고 이 표본의 틀에서 RDD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100% 무선전화로 CATI와 ARS 방법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여론조사 의뢰기관과 조사기관, 접촉률과 응답률, 표본 오차는 자료화면과 같고요. 설문 내용과 여론조사 결과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11월 둘째 주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